저도 한때 빵 중독이 너무 심해서 매일 빵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에 중독돼 본 적 있으세요? 흔히 중독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중독들은 흔한 게 아니에요. 술과 담배를 하더라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독이 아닐 수 있어요. 마약이나 도박 같은 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제가 오늘 중독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중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소비하는 쇼핑 중독도 있고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게임에 빠져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동하는 게임 중독도 있어요. 지나치게 성형수술을 받는 성형 중독도 있고요. 음란물에 사로잡혀 사는 포르노 중독도 있어요. 그 밖에도 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거의 모든 종류의 중독에 관한 정신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책 속에 나와 있는 중독들만 세어봐도 무려 22가지입니다. 어쩌면 아주 심각한 상태의 중독은 아닐 수 있지만 결코 혼자 힘으로 일정 행동을 멈출 수 없다면 중독으로 봐야 해요. 뭔가에 중독돼서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정상의 경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무척이나 복잡해서 중독의 영역까지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중독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개인화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사회적인 소통이 줄어들고 점점 고립되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독들 말고도 일, 빚, 다이어트, 욕, 육류, 라면, 수면제, 모성애, 사랑, 운동, 카페인, 공부, 기부 같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든 적당하면 괜찮지만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술, 담배, 마약, 도박 같은 건 솔직히 혼자 힘으로 이겨내긴 어렵다고 봐요. 이미 중독성이 너무 심한 요소들이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중독들은 자각하고 조절한다면 얼마든지 정상 범위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책을 쓴 전영진 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현대인들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까닭은 어디를 향하는지 모른 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과하게 마음을 빼앗기기 쉬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몰입하여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병원에 가지 않고 읽기만 해도 되는 마음 처방전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중독들 가운데 어떤 것에 관심이 가시나요? 상황에 따라 관심 가는 주제가 다르실 텐데요. 저는 다이어트 중독과 라면 중독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작심하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항상 체중을 재고 살이 찌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박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날씬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중독에 걸리면 그 이상을 원하게 됩니다. 더 마르길 원하는 거죠. 날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습관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걸 다이어트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7가지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 동의한다면 다이어트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날씬한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난다. 2. 뚱뚱한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 3. 사람을 대할 때 몸무게를 제일 먼저 파악한다. 4. 자기보다 뚱뚱한 사람은 무시하고 날씬한 사람은 경계하거나 피한다. 5. 체중만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6. 식사가 즐겁지 않고
폭식과 금식을 반복한다. 7. 모든 일상과 관계를 다이어트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는 다행히 한 개도 해당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중독은 아니더라고요. 다이어트 중독은 마음의 문제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일단 다이어트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강박이 이어지고 폭식과 금식을 반복하게 되니까요. 야식과 간식, 폭식과 무리한 금식만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식사와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다보면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다이어트 중독과 약간 상반되는 라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냄새만 맡아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한 젓가락만 먹으려고 했다가 어느새 한 그릇을 뚝딱 비워버리게 되는 라면.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 라면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인들의 라면 사랑은 유별날 정도인데요. 여러분도 가끔 라면 생각나실 때 있으시죠? 그런데 최소 하루 한 번은 라면을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매일 밤 라면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라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 음식에 중독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저도 한때 빵 중독이 너무 심해서 매일 빵을 먹은 적이 있어요. 빵집을 지나갈 때마다 한 보따리씩 사서 다 먹었거든요. 일종의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중독되기 쉬워요. 라면도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음식입니다. 거기에 입맛을 돋우는 인공조미료 MSG까지 첨가되어 있어요. 중독되기 딱 좋은 조합이죠. 라면이 물론 맛은 있어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잖아요. 저는 이 라면 중독 부분을 읽으면서 라면뿐 아니라 피자나 햄버거, 치킨, 과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먹는 건 괜찮은데 자주 먹거나 매일 먹는 건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너무 맛있잖아요.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음식들에 심각하게 빠지지 않고 적당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 빵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밀가루가 원료가 아닌 아몬드 가루를 원료로 해서 키토빵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채소와 과일을 배부를 정도로 충분하게 먹었더니 서서히 빵에 대한 식탐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라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비슷해요. 되도록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는 음식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MSG는 하루에 1g 이하로 먹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것들을 선택하고 먹는 행위에서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와 라면 중독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책 속에 나와 있는 다른 중독들도 무척 흥미롭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